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완진 선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길을 모두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전산망 한 곳이 화재로 가동을 멈추자 우리 일상생활도 일부 같이 멈췄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이 먹통이 됐고 모바일 신분증이 중단되는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터넷 우체국이 먹통이 되면서 우체국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막혔습니다. 우편 서비스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우편물 접수와 구분, 배송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예상되는 우편 물량은 약 160만 개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로컬 컴퓨터에 그냥 접수 파일이 쌓이는 것이고 그 파일을 구분과 배달 쪽으로 다시 별도로 모아서 보내줘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네, 온라인 접수보다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앱도 일부 기능이 제한됐습니다. 일부 은행은 정부 시스템과 연동된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만 하는 모바일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이나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모바일 신분증 업무와 행안부 관련 일부 업무가 좀 중단된 상태이고요. 복구 조치가 되는 대로 저희 은행에서도 관련 서비스들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중단으로 병원과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 부처 전산망도 타격을 입어 홈페이지 등이 모두 다운됐습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정부24 사이트와 국민신문고 등도 계속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방본부의 119 신고 체계도 비상입니다. 현재 문자나 영상 신고는 안 되고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국정자원 본원이 아닌 별도 전산망을 이용 중인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대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잠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정주 기자, 뒤로 시민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 7시 20분부터 본격적인 불꽃쇼가 시작됩니다. 제 뒤도 보시듯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꽃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본행사인 불꽃쇼에 이탈리아와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순서도 70여 분간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각국의 화려한 불꽃들이 잠시 뒤면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 자리 잡기 경쟁이 어제부터 치열했다고요? 네, 저희 JTBC가 이곳 여의도 현장을 어제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불꽃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돗자리를 놔두거나 캠핑 자리를 놓고 가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 식당과 카페에선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자리를 웃돈을 주고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한강공원엔 많은 시민들이 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안에서 버스 타고 와서 1시쯤 도착했습니다. 늦게 올수록 아예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도 없다 해가지고. 네, 안전 관리는 괜찮습니까? 네,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37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새벽 인터넷 사이트에 테러 예고글이 올라온 만큼 경찰은 기동대뿐만 아니라 특공대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인근엔 교통도 통제가 되는데요. 여의나루역에서 63빌딩까지 1.5km 구간은 밤 11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그리고 원효대교도 차선이 일부 통제되고요. 지하철 5선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몰리면서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경찰 등 현장 통제에 잘 따라서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JTBC 윤정두입니다. 국회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놓고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완성을 위해 시급한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요한 쟁점 모두 미루어 놨습니다. 단 한 사람 정무직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당 법안의 방통위 소속 공무원 중 정무직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아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던 이 위원장이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사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을 완성하기 위해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통과한 방송 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또 이번 법안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나뉘어져 있던 미디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을 관리하는 문제, 또 중복 규제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 이런 그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오늘 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해당 법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면 새로운 방송미디어 통신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과 일본은 15%만 적용받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수출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제약사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A lot of companies are moving into the U.S. so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If we didn't have that, they wouldn't do it, but they are moving in. 다만 유럽연합과 일본은 예외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일본도 이달 초 의약품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상한선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유럽과 일본 의약품은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아직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당분간 의약품 100% 관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의약품 수입액 중 한국산 비중은 약 1.9%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4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동차 관세에서도 유럽연합과 일본은 15%를 확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늦어져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 늘어날수록 산업 전반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